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시장은 미국은 혼조세를 또 마감했죠. 어제도 혼조세, 오늘도 혼조세. 차이점이 있다면 어제는 다우가 올랐고 나스닥이 하락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우가 소폭하락하고 나스닥이 오르면서 다우는 보합세권의 흐름이 끝난 거고 나스닥은 전일 하락분을 거의 다 회복하고 끝나는, 회복을 하고 넘어서 끝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ADP 민간 고용이 발표를 했습니다. 매월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민간 고용이 시장의 예상치가 9만 5천 명 정도 증가를 예상을 했는데요. 이게 3만 3천 명 정도 감소로 나오면서 2023년 3월 이후로 처음 감소로 전환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데 예상이 11만 증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줄어들는지 늘어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얼마 전에 제롬 파월이 스위스인가요? 거기 가서 그 ECB가 주최한 통화 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아니었다면 금리를 했을 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표가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관세로 인해서 정말 나빠지느냐, 아니면 관세에 상관없이 나빠졌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해야 되느냐. 왜냐면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지표가 나빠져서 경기 침체가 오고 인플레이션까지 와버리면 연준이 먼저 해야 될 것은 경기 침체를 포인트를 맞춰서 빨리 금리를 해서 경기를 살려놓고 나중에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다시 금리를 올리는 이 전략이 가장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지표를 통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7월에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경기 침체를 막자의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트럼프의 관세 문제가 경기 침체를 가져오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이 비농업 부분에서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낮아지게 되면 연준이 시간을 끌지 않을 거라는 대체적 견해가 시장에 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이 지표가 나빠지면서 장 초반에는 좀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 시장을 정말 끌어올린 것은 트럼프의 관세 진행형 중에서 베트남과의 무역 협의가 발표됐습니다. 와, 이게 참, 지난번에 베트남한테 무역 관세를 46%를 매겼거든요. 근데 이번 관세로 20%로 내려왔어요. 지난번에 영국에서 10% 관세, 자동차 10만 대까지 10% 관세를 합의를 봤는데 제가 그때 굳이 볼 이유가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결국 무역 적자도 해소가 안 되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결국 관세를 포기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국이 10%를 합의를 하면서 중국이 합의를 같이 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죠. 물론 중국은 힉토를 가지고 싸운 과정 속에 한시적으로만 지금 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베트남이 20%로 해버립니다. 10% 20% 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또 이 기본 10% 플러스 알파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서 일단 15%는 무조건 깔고 가는 거고 20% 중간 사이 아니면 20% 살짝 넘어가는 사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일본과 합의를 보는 과정 속에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 30에 35% 때리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트럼프 관세가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베트남은 이번에 미국에서 들어오는 관세에 대해서는 0%래요.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을 0%고 자기네는 20%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이 베트남이 올 4월까지 미국의 무역 적자를 5번째로 안긴 나라라 합니다. 첫 번째 중국이고, 그 다음 아일랜드고, 멕시코, 스위스인데요. 그 순서로 보면 5번째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10번째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겠다는 해석이 되는데 저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베트남이나 중국은 인건비라도 싸잖아요. 다른 나라도 인건비가 높아요. 그러니까 수출 이게 만약에 20%로 해가지고 다 진행이 되면 처음에는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결국 애국 소비가 일어나게 되고요. 미국 수출품은 수출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나빠지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 물가가 높아질 수, 생산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싸질 수 있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그럼 판매가 안 될 걸 계산해서 기업들이 감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감원이 이제 현실적 고용에 나타나는 상황.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 해석을 막아줄 거냐, 아니면 트럼프가 관세를 철회를 먼저 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관세가 진행이 되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 먼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7월 달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죠. 금리 인하 계속 하는 게 유리하고 빨리 경기 부양을 막고 다시 인플레이션 때 금리 인상으로 가는 전략을 펴야 될 거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맞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가능성이 조금 열리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에서는 지금 경기 부양 쪽에 하나가 감세잖아요. 감세 방안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어요. 51대 50으로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원래 상원의 공화당 의원은 53명입니다. 근데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안을 약간 수정하고 하원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통과될지 좀 봐야 되죠. 근데 이거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걸 조사를 했는데 부자만이 이득을 한 13만 달러 정도 이익을 보고요. 가난한 시민은 그러니까 국민은 손실이 나는 구조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의 화두가 되게 되면 하원에서도 지금 부담이 되게 크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간신히 하원 넘어갔는데 이번 하원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통과 못 된다면은 또 이 감세안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가 끌어올린 부분도 일부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서 문제되는 걸로 감세 같은 걸로 해결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투자 심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트럼프의 관세가 생각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웃나라 일본이 합의를 배도 안 해주면서 35%가 된 상태고 우리나라는 또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새 정부가 이거를 또 잘 합의를 해보려고 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 나라가 합의를 보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 관세가 불필요하다는 게 시장에 먹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그게 주가를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압박하는 상황이 돼서 다른 나라들도 빠르게 관세 협상을 하는 뭐 이런 과정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다우는 그냥 어제 4일 연속했다 오늘 횡보한 구조로 끝난 거죠. 나스닥은 이렇게 보면 차트를 볼 수가 없죠. 이렇게 봐야 정상이죠. 나스닥은 어제 뺀 거를 다 올려서 다시 올라간 상황. 그래서 어저께 내려와서 다시 회귀하나라는 어떤 생각을 했는데 다시 올려서 해봤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도망가게 되면 일단 방향성에 상당히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고요. 테슬라가 오히려 오늘은 5% 올랐습니다. 이 자동차 대수가 많이 판매가 위축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5% 올라오면서 살려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뭐 요 정도 까지 올라오고 338불 정도가 올라왔다가 거기서 이제 치고 갈지 안까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 수준을 벗어났고 60일선이 올라온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죽을 확률이 좀 적죠. 일단 물론 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의 어떤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뭐 시장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상법 개정안이 어저께 그 여야 합의로 그 통과를 임박하게 됐습니다. 특히 3% 룰을 합의했다고 하죠. 일단 이 상법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그렇죠? 경영자들이 너무 자기 위주로 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거죠. 특히 3% 룰이라는 게 합의를 봤다는데 이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기업에 가면은 감사이사가 있잖아요. 감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나 특수관계는 지분의 3% 정도만 쓸 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럼 외부 감사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랬을 때 이제 아무래도 기업 내 감사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걸 많이 잡아낼 수 있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업 깨끗하다, 클리어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무슨 뭐 행동주의자들이 3%는 사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감사회사를 선임했을 때 정부가 다 빠져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따져본다 그러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정책은 시장을 끌어올렸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좀 약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강화되면서 이 정책 수혜로 시장을 끌어올리는지를 좀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조만간 6월 그게
회기가 끝나잖아요. 네, 그 회기 끝나기 전에 합의를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 주에 통과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봐야 됩니다. 일단 뭐 합의가 됐으니까 통과되는 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가 3,000피에서 싸움을 합니다. 어저께도 한번 크게 흔들렸지만 또 올라왔죠. 뭐 3,000포인트 되니까 웬만한 1.5%만 빠져, 1.5%, 1.7%도 한 6, 70포인트 빠져도 굉장히 크게 빠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3천 안정을 했는데 대기자금 70조 정도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거 사례 상당히 좀 많았던 그 시점으로 지금 돌아온 상황인데요. 재미난 건 뭐냐면 요즘 그 이렇게 눌렸던 부분이 그 초단기 비투 반대 매매하고도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가 갈 것 같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올라타자라는 그 기본적 마인드가 시장을 이끌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미수 같은 건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누려서 다 빠져나가니까 다시 올리고. 그렇죠? 3일도 내리고 다시 올라가고 뭐 이런 구조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량을 이렇게 따라붙은 물량을 털어내는 작업을 한 거 아닌가라는 그 상황이 예측되는 어떤 뉴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이 장기 비투를 해야지 단기 비투는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은 이 세력들도 단기자들을 매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를 써서 돈을 따겠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오히려 그 주담대가 훨씬 유일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담대가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수는 있겠다. 어쨌든 국내장이 3,000포인트 위에서의 싸움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통과 임박이 됐는데 오늘이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라 그런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또 위클리 만기가 있어서 좀 부담되긴 하지만 오늘부터는 좀 방향성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